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제청에 대해서 청와대는 헌정사 초유의 일방 통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야 법사위원들 간의 공방도 이어졌는데요. 오늘 목소리 들어보시죠. 조희대 대법원장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출석 요구하기 위해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오늘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먼저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동의를 서면으로 제출하셨습니다.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추가하여 먼저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먼저 찬성하는 위원님들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손을 내려 주십시오. 노경필 행정처장이 다 얘기했잖아. 이의가 있다고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모두 퇴장하셨으므로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은 청와대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대법원장부터 증언대에 세우려고 합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뒤바뀌었습니다. 사법부의 수장을 증언대에 세워 얻으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청의 정확한 경위를 알려면 증인으로 나와야 될 사람은 대법원장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입니다. 네, 그제 법사위에서도요,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을 했었는데 오늘 또 저렇게 의결을 한 겁니다. 여선웅 부대변인님, 근데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왜 이렇게 자꾸 출석 요구를 하면서 압박을 하는 건가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근에 한 일련의 이제 행동들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특히나 지금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난 계엄 때도 사법부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고, 특히나 대선 앞두고 갑자기 유력한 대선 주자 출마를 못하게 사실상 이제 정치 개입, 선거 개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헌법의 취지를 조금 어기고 이례적으로 그냥 서면 통보하는 것을 보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제 굉장히 조금 격양돼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어쨌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굳이 대법원장이 국회 출석해가지고 국회의원한테 계속 이제 질의받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상권 분리 이런 차원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이 최소한의 입장 표명은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 특히나 지금 과거의 사례를 좀 비교해서 말씀드리면은 예전에도 대법원장의 재청권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임명권이 부딪힐 때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사실은 사법부가 쉽게 보면은 쉽게 말하면 양보하면서 어쨌든 임명권이 존중되는 그러한 이제 갈래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 것들을 전혀 지키지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조희대 대법원장이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이게 결코 사법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이 파국을 알면서도 한 것이 저희는 굉장히 불순한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일단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말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얼마 전 법사위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면담을 요구를 했지만 만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래서 민정수석과 협의를 했다라고 했는데요. 청와대는 일단 헌정사 초유의 일방 통보였다라고 얘기를 한 데 이어서 성기영 수석이 오늘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협의 없었고 만나자는 것도 거부한 게 아니라 협의가 되면 논의하자라고 했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의원님, 근데 이 정도로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 같으면 국민의힘 얘기대로 대통령 부를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민정수석이라도 불러가지고 반대쪽 입장을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게 민주당이 이제 거대 입법 권력을 가지고 정치에도 품격을 가져야 되는 건데, 상권 분립의 정신에 의해 가지고 대법원장을 국회에서 상임위, 그러니까 법사위에 불러가지고 그렇게 해서 업무 보고라든지 어떤 대법원장을 두고 해난 질의가 이어졌던 적이 있습니까? 없거든요. 엊그저께도 그런 시도를 해서 대법원장 분명한 입장은 저희 거기 가지 않는다. 왜 가냐. 그런 입장이 대법원에서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박스러운 정치적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은 참 국민들을 정말 실망시키는 그런 행위죠. 예. 더군다나 지금 상권 분립의 원칙상 이게 사법부 독립의 그런 핵심 권한인 대법관 추천은 실질적으로 대법원장의 고유 영역이에요. 그동안 이제 법원 행정처나 또 청와대 민정실하고 원만하게 이렇게 서로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대면 어떤 그런 방식을 그런 거는 그거는 상권이 존중될 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얼마 전에 국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민주당 방식으로 사법개혁이라는 그 미명하에 그러니까 법 왜곡죄 만들어가지고 재판 잘못하는 그냥 판사 갖다 징계하겠다고 그랬죠. 대법관 일방적으로 정원해가지고 이재명 정부 기간 내에 12명의 대법관을 또 추가 임명할 수 있게 됐어요. 네. 그리고 헌법은 지금 현재 분명히 대법원이 지금 현재 최종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사심제를 만들어가지고 현재 그냥 소청 제기만 하면 될 수 있는 그런 사법 체계에 엄청난 혼란을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단 한 면이라도 상식적인 어떤 논의가 있었냐고. 네. 없었다고요. 예. 근데 지금 이번 대법관 초청 가지고는 이제 원칙적으로 네. 대법원 입장에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사법권의 독립을 가져가는 걸 가지고 저렇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망신 주고 끌어내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지금 아주 몰지각한 행위예요. 네. 오늘 법사위에서는요, 또 다른 표현 때문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온 이 발언 때문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된 김민석 씨가 예의를 좀 지킵시다. 조희대 씨는 괜찮고요. 상식적으로 그래요? 좀 조용히 하세요. 내 수세에서 예의를 지키는 말이야. 예의를 지켜. 당신들을 지켜. 예의를 지켜. 너무 그래. 습관적이 아니고. 자, 김민석 씨가 조희대 대법원장님을 보고 법기술 원장이라고 하겠답니다. 습관적이야. 그러니까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 앞으로 그러지 마. 당신은 그러지 마. 왜 반말이야? 어떠냐고? 당신 나보다 모든 게 후배 아니야? 뭐 내가 당신보다 후배야. 얼마나 나이 먹었대? 여기 나이 따지는 데야. 예의를 지켜라고. 후배한테. 답답하게 정보를 가지고 그래요. 너무 그래. 법사위는 정말 맨날 저렇게 싸우는데 뭐 회의 끝나고 나면 목이 다 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최진문 교수님, 근데 좀 예의를 갖추고 좀 차분하게 질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정치에서 뭐 최고위원회나 이런 데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발언할 때 좀 강하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적을 해야 돼요. 예컨대 왜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거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네. 지금 저기 앉아가지고 저것 때문에 소리 지르고 제가 볼 때는 김태규 의원도 일부러 도발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반응이 나오길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소리 지르고 이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지금. 네. 저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김민석 대표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됐습니다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C라고 부르고 이러면 서로 도발하고 또 싸우게 만들고 이런 모습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 똑같아지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죠 대체? 네. 지적하는 사람이나 누구나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이 어쨌든 저 질의 과정을 다 보고 있으니 예의를 좀 갖추고 그리고 나서 본인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렇게 윽박지르고 소리 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니까 네. 그런 모습은 좀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서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법원장님, 어제 청와대에서 일방 통보라고 입장 냈는데 이 입장 있으신가요? 근데 여기 이렇게 힘들게 나오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세요. 이제 재청 후보 반려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네, 출근길, 퇴근길에 기자들이 계속 저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힘들게 나오실 필요 없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앞으로도 아무 말을 하지 않겠다. 저는 이렇게 들리는데요. 일단 우선요. 아까 뭐 이제 이름 부른 거 했잖아요. 근데 참 예전에 국회의원들이 보면요. 늘 말을 하기 전에 존경하는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존경하는 누구 의원? 네, 마음으로는 안 존경해도 꼭 붙여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 이야기를 한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씨이는 이야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외국에 있는 의원들도 보고 하면 꼭 그 국회에서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네. 존경하는 붙여요. 근데 장동혁 대표는 대통령을 이름만 부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 여당의 대표는 대법원장을 씨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국회가 완전 질서가 다 허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발 그런 좀 질서를 좀 지켰으면 하는 바람이고. 예. 그리고 우리 헌법은요. 기본적으로 3권이 상당히 서로 어떤 견제하면서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된 나라입니다. 네. 헌법대로 하면 돼요.
자, 대법원장은 제청권이 있습니다. 제청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국회는 이제 청문을 해서 인준을 하면 돼요. 부결시키면 됩니다. 자신들의 권한을 행사하면 돼요. 네. 대통령 임명할 권한이 있죠. 임명 안 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왜 대법관을 세 개의 이 3권이 전부 다 거치도록 만들어놨냐?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돼요. 뭐 제청을 어떻게 했니 많이 이런 거는 그동안 관례였는데 문제는 그렇다면 제청권 자체가 대통령이 원하지 않는 사람은 처음부터 제청하지 말라고 그러면 이게 제청권이라는 게 뭐하러 있습니까? 제청권의 본연에 있는 임무는 대법원장에 제청권을 준 거예요. 네. 그럼 대통령 임명권이 있습니다. 대통령 임명 안 하면 돼요. 네. 그다음에 국회는 나름대로 해서 통과시키면 돼요. 부결시켜도 되고 각자 권한만 하면 저는 이게 굴러간다고 봅니다. 정말 국회가 자신 있으면 부결시키시면 되고 대통령 임명 안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청와대에서는 아예 그러다 보니까 손봉기 후보에 대해서는 제청을 반려하는 것들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헌정사에 임명 제청을 거부한 전례도 없다 보니까 이게 또 어떤 파장을 낳을지 모르겠는데요. 여선흥 부대변인님, 이게 뭐 초유의 일을 초유의 일로 막는다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또 이렇게 반려했다가는 여러 가지 좀 파장들이 클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그거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렸다고 저희는 생각하는 건데요. 노렸다? 네. 예. 과거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시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사이에서 제청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실이 뭐 이제 관계자 발로 나가가지고 언론 인터뷰한 것들을 보면은요, 이거 국민들이 두 눈 뜨고 지켜보고 있다. 이거 뭐 특정 성향의 만약에 그 사람을 대법관으로 제청을 하면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배제하겠다 이런 그냥 인터뷰를 서슴없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법원이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발 물러섰어요. 어쨌든 국회 그 헌법의 취지는 물론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지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대통령의 임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시 대통령실에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보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한다. 그러한 헌법학자들의 견해가 다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압박을 해서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대법원장이 뭐 양보든 어쨌든 협의 과정을 통해서 공석 사태가 지금까지 이렇게는 없었습니다. 근데 왜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신의 제청권을 굉장히 고집하는 거죠? 저희는 그것이 굉장히 의문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은 이게 본인이 제청권을 고집하면 고집할수록 이 대법관의 공백 사태는 이어질 수밖에 없고 사법부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에서는요, 사법부가 나서야 된다 이런 메시지도 나왔습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국회가 흥분할 일이 아니고 사법부가 흥분할 일입니다. 사법부가 지금 흥분을 안 해서 문제입니다. 사법부 대법원이 먼저 흥분해 주시고 법관들께서 좀 흥분해 주셔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잘못된 행태를 어떻게 할지 빨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대법관들과 우리 대한민국의 이렇게 이 훌륭하신 대법원 사법부 전체 판사들께서 지혜를 좀 집단지적으로 모아서 이 국민과 국회와 대통령이 걱정하지 않도록 좀 해줬으면 좋겠다. 네, 판사들이 지혜를 모아라, 집단적으로 좀 행동해달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국 판사회의라도 소집해라 뭐 이런 얘기로 들리기도 하고요. 김성태 의원님, 보니까 김민석 대표는 여론전에 좀 나서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제가 참 납득할 수 없어요. 지금 이제 8.27 전당대회 마치고 나서 정청래 앞에 당대표와 달라진 모습, 그 차이는 뭐겠습니까? 집권당의 면모를 갖추지 못했던 그런 정청래 대표의 당대표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사람이 바로 김민석 대표인데 1970년대 초야 이런 게 있었어요. 당시 사법파동이 났는데 그게 사법부 길들이기인데 네. 그리고 당시 군사 정권 시절이나 또 정부의 뜻대로 판결이나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때 사법부 이런 수장이 대법원장이라든지 그런 법관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해가지고 옷을 벗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사법 파동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집권당 당대표가 거대 입법 권력의 중심 당대표가 그러니까 사법부를 향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사법부 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를 갖다가 그걸 들고 일어나는 그런 선동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야말로 지금 이제 사법부의 독립과 또 그리고 그동안에 대법관의 이런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상 권한을 행사한 대법원장에게 저게 집권당 대표가 할 이야기냐고요.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네. 앞으로도 서면 제청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